제가 뭐 진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노길전다 소장님 먼저 지금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AI로 지금 전국적으로 비상상일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군의 대처 사항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고성천을 비롯한 철새 도래지는 계속 방역을 하면서 AI 예. 발생을 그게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옮기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각 농가별로는 지속적으로 자가 소독을 하면서 예.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이래 보면은 전북 정읍, 경북 상주 그리고 이제 전남 영암이 세 번째인 거죠. 그리고 아마 영암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아마 발생하는 AI인 것 같아서 좀 철저히 고성군도 좀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덕설리에 우리 동물보호센터 그 주민들과 약속한 기한이 4월 30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꼭 4월 30일까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이전이 가능할 것 같으면 먼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주민들과 약속은 철저히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그게 보면 도 예산에 8억 확보하고 군 예산 12억 이렇게 합해서 20억 정도의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진행하다 보면 저는 의원님들의 부담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행정적인 절차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혹여 나중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게 이제 의원님들이 잘못해서 제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막아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은 행정이 지고 그죠? 어느 지역이든 주민들 동의 구한 뒤에 진행할 테니까 의원님들은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 소장님이나 우리 기획감사 담당관님은 그러한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정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잘못하면은 행정은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으려고 하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일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오해를 의원님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생각은 진행은 하되 신중을 기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혹여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든 부담이 의원님들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의원님들이 부담 주지 않고 행정이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반려견을 사랑하는 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의원님들이 찍힐 수도 있는 겁니다. 욕을 듣더라도 제가 들을 테니까 이러한 내용을 의회에 가서 제가 직접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혁신 쪽은 정말 고생합니다. 특히 이제 공보 라인의 총각 삼총사들 정말 고생하는데 네. 우리 재난 문자는 안전관리과에서 보내는 거죠, 정리해서. 예, 안전관리과에서 정리하고. 그죠. 제가 이제 재난 문자는 안전관리과에서 보내지만은 좀 공보 라인과 좀 의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성 4번, 5번, 6번 발생 문자 보낼 때 6번 딸의 동선이 스터디 카페인가 이렇게 아마 재난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이 문자를 받는 국민들이나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게 어디지 커피숍인가 카페인가 이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좀 이야기를 해서 독서실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학생들도 불안해지고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들 또한 이 어느 학교 학생이지 이렇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실과 취업 준비 시간을 같이 좀 묶어서 재난 문자를 보내면 받아보는 분들이 이해도가 너무 빠르지 않을까. 처음에는 스터디 카페만 하니까 커피숍인가 카페인가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독서실로 하니까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관리과에서 문자를 보낼 때 좀 공보라인과 좀 언론해서 좀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이제 용어가 보니까 행정이 쓰는 행정 용어와 군민 용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행정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군민 용어,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좀 순환해서 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우리가 보면 그 군민들이 쓰는 언어, 용어 속에서 군민들의 삶, 애안 이런 게 다 묻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투리도 발생하고 했던 건데 저는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행정의 용어가 아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좀 순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 중심이 안전관리과가 중심이겠지만은 공보라인과 좀 언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그 기획감사 담당관님 그 이번에 행감 중에 해암연사무소 부실공사 3년 전에 준공했는데 벌써 누수, 군예산 투입 이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좀 되어 있던데 담당 과장님은 아니지만은 해암연이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대로 맞는 겁니까? 그게 이제 비가 작을 때는 그게 포가 안 나는데 예. 이번에 집중호우시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준공된 지 1년 뒤라도 비가 많이 오면 다 누수가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준공이 언제 된 겁니까? 이게 2016년도 준공이 됐는가 17년도 준공됐는가 그렇게 제가 언론은 본 것 같은데. 예. 몇 년도 3월요? 2016년도 3월, 17년도 3월. 그러면 3년 맞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준공기 그러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3년 지나버린 겁니까? 방수는 예. 그 하자 기간이 지난 걸로 됐고 그다음에 건축 부분은 5년입니다. 저희들도 한 7월 말 정도에 이제 공문을 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예. 2층에 그 예비군 맨대장 중대장실 예. 그 벽쪽으로 해가지고 누수가 되는 걸로 해가 아마 천정으로 우리 스며들어 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래 한 8월달에 몇 분도 가고 그 업체도 부르고 했는데 예. 뭐 기간이 또 지났다고 이야기도 되고 그래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 끝에 이제 2천만 원을 그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역업체가 시공한 것은 아닌 거죠. 금액이 크던데 28억인가? 창원업체였고 예. 창원업체였고 여기 아마 그 건축 부분은 고성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서 그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실제로 하청을 지역업체가 받았기 때문에 지역업체와 좀 아는 인연 때문에 제대로 강하게 행정이 요구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가 대문과에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7월 말 정도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자 1년에 저희들 하자 검사를 2번 요구를 합니다. 그 공문들을 쭉 보면은 우리 건축 담당이 싹 다 뭐 여러 수십 건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도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개장이 있고 가장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또 실제로 좀 쓰는 분들도 좀 유의 깊게 좀 살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뭐 저희들 일단 재무과에 첫째적으로는 조금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국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 공사를 할 때도 자기 집 짓는다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거기서 누수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생기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국민들 세금 가지고 그쪽이 지원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과정에 우리 그러면 행정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예.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뭐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그 건물을 사용하는 부서도 이런 거 보면 공무원들은 승진도 안 시켜야 되고 인사도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중한 업무 그리고 또 그때 있었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서 정확한 업무 인수인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의 하자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당장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좀 발휘되고 서로 협조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조금
그런 거죠. 그러면 해안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유심히 좀 지켜보고 어느 시기에 비가 조금 왔을 때 약간의 누수 형태가 좀 보이면 바로바로 연락하고 그래서 A에서 바뀌끔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뻥 터지면 그때서야 전화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많이 바꿔야 됩니다. 자기 돈이면 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할 거지 않습니까? 민원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고민을 하고 돈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돈은 어떤 식으로든 융통해서 지원해 주면 된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만 받는 것이고 일의 중심을 그렇게 놓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해양면사무소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무엇이 잘못인 건지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행안부 특규는 공문 내려왔습니까? 아니 저희는 공문을 받지 못하고 군수님이 저희한테 내용을 전달하신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참고로 이제 행안부 특규는 행안위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시군에서 이래 받는 건데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은 행안위 위원들을 빼고는 5억 정도가 거의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아마 이럴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제 앞에 주에 7억 정도 내려온다고 이야기는 받았는데 공문은 아직 안 내려온 거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은 이 시기에 이제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직들의 몸가짐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저도 여러분들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공무직들은 정말로 조심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고승 3번 4번 확진자 부인이 공교롭게도 쌍조감관리사무소 그리고 삼산면사무소에 근무하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삼산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하는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채용할 때도 좀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분들 가족들까지 조심할 수 있도록 장대리 역할이 좀 필요한데 너무 좀 안일하지 않았나. 만약에 그 두 군데서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졌으면 이 행정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좀 챙겨보시길 바라고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공문은 내려보내고 챙기고 있는 거죠. 네, 군수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면사무소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재택근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군수님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은 시스템은 다 이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군수님 그날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궁금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날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새벽부터 그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그 조치 사항을 그때 이제 우리 행정복지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예, 지금 그때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예, 저희들이 이제 삼산면사무소는 밀접 접촉자하고 같이 이제 인간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 폐쇄하면서 방역 소독까지 다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확진자를 대신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5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그 삼산면사무소 했던 직원들을 4명을 저희들이 근무지 지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재택근무자가 발생했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상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원격 그 근무 시스템을 각자 개인 집에 설치를 해서 직접 그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담당자 개인적으로 전화대 착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조치를 하셨습니다. 아, 그럼 네. 재택근무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예,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떤 직렬은 센터에만 근무해야 한다든지 막 이렇게 좀 되어 있다라고 하던 규칙이 그런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슨 지시했던 부분은 행정복지국장 별도로 좀 드리고. 저는 이제 그것은 지금의 시기에는 맞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 능력에 맞게끔 인사를 하는 것이 맞고 잘못하면 어느 직렬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느 직렬은 꼭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이것은 이전에는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 때는 좀 싹 좀 바꾸도록 하십시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디 다른 데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연관된 지역의 어떤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유착 관계만 더 돈독하게 될 수 있는 부작용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싹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정책 콘테스트 이렇게 접수가 언제부터입니까? 오늘부터입니까? 서류 네, 접수가. 군수님 오늘부터 해가지고 9일까지 3일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은 보니까 7분 이상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고자 하고 심사위원들도 콘테스트 하자라는 것은 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7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16일 그 이전에 준비되는 대로 전부 다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는 저는 있겠다라고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번 인사의 원칙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저는 행정관은 서류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의 인성과 능력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과가 참 이렇게 많구나. 행정과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고성 향후분들도 있을 수 있고 행정과가 관리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좀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안부 전화도 할 수도 있고, 모든 부서들은 자기 부서와 관리하고 있는 사람,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행감 질문 중에 수의계약의 편중에 대한 지적이 좀 이래 있던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 1인 수의 견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냈던 자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또 별도로 그 두 분의 의원님이 예.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기들이 또 받았습니다.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엑셀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하긴 했는데 파악한 데는 그 숫자라든지 그 건수 금액에 좀 오류가 있었고 특정 업체를 또 지정해가지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에 4개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그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몰릴 때는 집중적으로 또 몰리게 되는데 예. 이게 또 잘 되는 부서에 또 조금 더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뭐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을 하시는 의원님은 또 뭐 그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면허가 1개 있는 업체와 5개 있는 업체는 당연히 달라야 하고 수의계약건이, 그리고 얼마 전에 외지에서 지역으로 온 업체와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와의 차이 또한 저는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계약 여부와 달리 이제 지역에 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는, 그러니까 지역에 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는 행정이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사회 하는 사업 하지 않는 분들이 성금과 계약을 바꾸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옆에 이제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곳이나 단체가 몇 군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사항들은 좀 어떻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폐쇄 조치를 했고 예, 지금 보건단체는 지금 방역 소독과 동시에 예. 다수인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장님들과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제 본 가족분들도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 좀 일일이 좀 챙겨봐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지원과는 여성친화도시 12월 15일입니까?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는 이미 제출이 되었고 예.
또 발표 PT도 이미 제출이 되었고 발표는 이제 군수임실에서 예.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테스트를 그 보고를 5분 이내로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5분짜리 발표가 있다 그죠? 네, 군수님 직접 항상 해주시게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하면은 뭐 가점을 받는다 꼭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저 때문에 혹이나 떨어질까 싶어서 예전에 군수님 제가 때문에 뭐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토요일 날 우리 그 한자 가족분들과의 간담회 겸 설명회는 잘 마쳤습니까? 예, 설명회는 그 2시에 잘 마쳤는데 예. 그 우리가 업무 정지 6개월을 하고 예. 그 정지 기간이 2021년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80일로 되어 있는데 보호자분 몇 분이 지금 이제 고성에 코로나도 좀 발생이 되고 있고 그 겨울이고 한데 어르신을 이 시기에 그 전원 조치하는 게 맞는가 한 3-4분 정도가 막 항의가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무 정지 기간을 조금 뒤로 늦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 드려서 그 부분은 이제 법인에서 사실은 12월 말까지 전원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 맞습니다. 공을 예. 보내놨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 기간에 전원 조치가 다 되지 않다, 조금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우리한테 줬을 때 예.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기간은 조금 조정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한자 가족분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그죠? 네, 조금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이제 행정 절차 법으로 가지만 너희들이 뭐 군에서 하지 않았느냐. 예. 사전에 보호자를 먼저 간담회가 해서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도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다. 죄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시작일을 조금 늦추는 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사측 입장은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사측에는 아마 토요일 날 오후에 이사회를 개최한 걸로 조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제 환자분들의 입장을 좀 고려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환자 가족분들 간담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제가 전에 어떤 글귀를 이렇게 봤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요즘 테스 형 노래 많이 하면 그 테스 형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또 한 분의 테스 형이 있는 건 압니까? 히포크라테스. 그분은 항상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히포크라테스 형은 항상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노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위해서 노사가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 보면 시설에서 집단 확진 이런 게 많이 발생하던데 우리 고성은 지금 좀 대책은 잘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보호자 면회를 철저하게 그 비대면으로 하고 그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을 보호자분들이 직접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더 그 마음적으로 더 이제 많은 또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큼은 보호자를 환자를 위해서 예. 철저하게 지키고 여태까지 그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었고 또 불편한 부분들은 가족분들이 접촉을 시켜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많이 시키고 바깥 부분에는 뭐 단톡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민도 필요하고 이제 환자분들, 환자 가족분들 다 좀 배려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종석 이사장님 어저께인가 전화 와서 고승훈 공무원들이 한데 정말 고맙다고 특히 최수 과장님한테 고맙다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 봉사과장님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면 혹시 과장님 읍면에 공사하시는 분들 점심 먹을 때 가장 많이 가는 식당이 어딘 줄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고승읍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점심을 먹으러 하면 어느 식당에 가고 상리면은 어디로 가고 해하면은 어디로 가고 이거 한번 아십니까? 예. 그 한밭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도시락 배달하고 그다음에 음, 오셔가지고도 지금 많이 드시고 있고요. 예. 그럼 저희 고성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특별하게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건설업이나 하시는 분들은 점심 먹는 데를 가면 쉽게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이 나오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아가는데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그곳에는 명부 작성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분들 분위기나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당이 우리 그 군청 입구에 들어오는 것처럼 열 체크나 이 손 소독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과연 있을까? 과연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열을 확인하는 걸 머리나 어디 대면 그분들이 다 싫어할 수도 있고 한참 일하고 들어와가 밥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쪽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과연 그 열 체크기를 이마에 갖다 대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까? 그것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나 민원봉사과에서 내나 식당이나 다른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필요합니다. 식당은 대부분 집중됩니다. 가는 데를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쪽에는 방역이나 열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이 다 구비되어 있을까? 저는 거의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읍면으로 이제 점심때 집중적으로 가는 식당들 체크할 필요가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4번, 5번, 6번 확진자 상리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었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식당이 어딘지 압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압니까?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서류상으로만 우리가 해왔던 것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읍면에도 물어봐야 되고 읍면에도 그런 보고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읍에 점심때 어느 식당에서 가장 많이 먹고 그 식당은 뭐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다 확인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10사람 정도가 일을 하고 그 식당에 가면 어느 회사 왜 몇 명 이렇게 적을 겁니다. 아마 제 느낌은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순번이 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준비는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수능 이후 프로그램은 지금 전부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계획은 잡혀져 있죠. 네네, 지금 예. 진행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시기 되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12월 달에 독수리 관련 행사는 방송사들이 KBS, MBC가 다 관심이 많던데 12월 26일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게러가 예,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몽골에서 직접 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KBS, MBC 쪽과 의논 잘하셔서 고성 독수리 멋지게 한번 방송에 놓을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쪽에도 관리하는 곳 단체가 참 많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종교단체 부분은 예. 일요일마다 예. 그 읍면하고 같이 그 중대형 교회하고 성당 위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어차피 행사는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까 예. 그 부분도 저번 주에 그 단체 대표님 세 분하고 그 간담회 식사를 하면서 예. 부탁드리고 또 양해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해양수산과장님 어저께 낚시 통제구역 사항들이 어땠습니까? 주말에 한번 쭉 나가 보니까 이게 어제도 이게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조금 풀리다 보니까 이제 낚시객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셨죠? 네. 예. 그래서 낚시 통제 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제 지정된 구역에는 일부는 있지만 또 그 외로 다른 쪽으로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는 부분 앞전에 한번 군심과 한번 나갔을 적에처럼 이렇게 한쪽에서 묶으면 그 일괄적으로 한번 지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 효율성 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쪽을 지정하면은 이와 유사한 많은 낚시객들이 오는데 왜 우리 쪽은 지정해주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지정하게 되면은 바로 옆에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낚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네네. 그죠? 그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왜 이런 걸 하냐? 아마 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전화도 오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쓰레기를 하는 부분을 더 이렇게 행정력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비용을 들이지만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 또 개선되고 나면은 또 지정을 해자는 부분을 주요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쓰레기 청소를 하게끔 하니까 이분들은 쓰레기 버리는 데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이게 뭐 잘못한 것이다 생각을 안 하는 이상한 경향이 생기지던데, 그죠? 저희들이 쓰레기 청소를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쓰레기 청소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지 않지만 이렇게 일정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은행과 또 환경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위기가 곧 기회이듯이 지금 시기 그 낚시 통제구역 지정을 지켜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저는 봅니다. 이제 이전에는 꼭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밀리면 다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와 같이 좀 노력해 주시고 인력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태료를 부과하는 단위와 민원을 응대하는 단위는 달라야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가태료도 부과하고 오는 민원도 본인들이 다 해결하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인원들을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어촌 유질 사업도 저도 계속적으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춘 과장님 어저께 고성시장 어땠습니까? 어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예, 어제 그 새벽 4시부터 직원들 나와서 그 시장 단속을 펼치고 군수님도 그 6시 반경에 나오셔가지고 예, 점검해 주셔서 예, 잘 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이전에는 쉽지는 않았고 시장 상인의 협력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 시기는 노점상 군에서 오시는 노점상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의 협력을 다 협조를 하고 있고 시장 상인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되는 가정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 그 예. 시장을 그 저희들이 그 당초에 올해 초부터 예. 그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시장 상인회 전체 임원진 교체를 하고 저희들이 그 행정이 적극 그 개입을 해서 시장 상인회가 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사람의 문제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라는 것은 시장 상인의 문제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도 사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행정은 저는 공무원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집행하려고 하는 장의 의지나 생각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일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행정은 원칙이 정해지면 무조건 집행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무너지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은 아유 좀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들이 아마 팽배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결정한 정책을 무조건 집행한다. 이 원칙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렇게 해야 나중에 행정이 편합니다. 그죠? 이제 축사 악취 문제라든지 낚시 통제구역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맞고 아까 이야기했던 해암연사무소 누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제 호불호를 떠나서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리고 또 다른 국민의 예산을 가져와가 또 주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임시 휴장을 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예. 좀 해가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단속과 같이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노점상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배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배려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책임을 좀 제가 지는 것으로 하고 이것저것 다 고민하고 집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도 될 일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종일 과장님도 오셨던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가 쪽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지금 내나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협조하는 부서가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 예. 자체 사업이 소규모 자체 사업이 한 158건 한 52억 1,500만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합동 설계를 안 하고 오늘부터 자체 사업을 들어가고 자체 사업이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그 취합을 해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동 설계를 하면 작년에 제가 보고받았습니까? 한 5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라 했는가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해보니까 없는 것보다 크게 행정에 대한 공백이 너무 커서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작년도에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그대로 이제 추진하는 건 그렇게 계획을 씁니다. 예산 절감은 있었지만 행정의 공백은 컸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 5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축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신다 소장님한테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그 약품 구입과 관련돼서 행감 때 지적받은 게 있던데, 그죠? AI 관련돼 가지고 약품 구입 내는 축산과에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은 게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제 취임한 뒤 초창기부터 보조금에 관련된 것 전부 다 조사하고 할 때도 제보가 항상 했던 이야기 이전에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원칙대로 법대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다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행정이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다치면 안 된다. 이것은 덮겠다. 이게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축산과는 경고를 하려고 해도 몇 번 제가 경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고생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입건 같은 경우는 한번 정확하게 제품의 성능이 효능이 떨어지는데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언론은 그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 보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여 이 문제가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내용의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축산과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번 구두로는 경고를 했지만 다 넘어왔던 과정인데 혹여 이 문제 또한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축산과의 그 약 구입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분들을 보면 이 시기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에게도 부탁 말씀드리면 우리 소장님도 아프지 말아야 되고 보건소 직원들 또한 아프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행감 중에 보건진료소에 관한 질문도 아마 있던데 저는 이전에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과정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도 본인들의 진심이 아닌 질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이니까 가려서 들을 필요는 있겠다 싶고, 이제 저에게 보고하러 올 때 그 공무원 여러 명이 동시에 올 때는 아마 대부분 과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좀 버거운 민원 때문에 저의 입장을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략 좀 버거운 민원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민원인이 언론을 끼고 들어올 때가 참 이래 버거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 언론 기자분 저에게 보내주시라. 제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 절대 공무원들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 이 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라고 제가 공무원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 가족 여러분, 언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정의로운 언론은 언제나 여러분들 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초창기 제가 공무원 가족들에게 드린 말씀, 악성민원에게 비굴해하지 마라. 당당하게 하라.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다 존중받는 가족의 일원이다.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했는데 요즘 가끔 악의적으로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법무팀을 중심으로 좀 강하게 좀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가족 하나 지켜드리지 못한다면 제가 무슨 군수를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들 행정을 믿어주는 덕분에 저희들은 힘든 줄 모르고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북 정읍, 경북 상주, 특히 전남 영암에서는 3년 만에 AI가 발생하고 8일 0시부터 비수도권도 2단계로 격상되는 한마디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들 행정이 견디기 힘든 것은 국민들이 저희들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뭐 카드라 통신 등등.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상대방과 이웃을 배려해 준다면 저희들은 더 힘을 내어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과거에도 위대했고 현재도 위대하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